자, 그럼 지구과학 1, 오늘은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마그마의 생성을 먼저 배우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성암을 아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화성암 먼저 수업을 좀 할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오늘의 포인트 화성암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화성암은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내용으로서 암석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어. 화성암,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1 개정 과정에서는 이 2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중에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뭘 생각하면 되냐? 마그마, 용암을 떠올리면 된다. 실제 마그마하고 용암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고 용암은 빠져나와서 뭐가 빠진 거야? 바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용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즉 밖에 나왔을 때 자, 퇴적암은 흙무더기가 쌓여서 된 거고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바뀐 걸 바로 변성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우리는 화성암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화성암 중학교 때 봤던 그림 바로 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하 깊은 곳에서 굳는 것을 우리는 심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깥으로 쫑 하고 빠져나와서 여기서 발견되는 분들이 바로 화산암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심성암의 심은 한자로 한 뭐야? 깊을 쉼. 자, 그리고 얘는 화산에서 발견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런 화산암은요, 역시 또 나눌 수가 있어. 발견되는 돌덩이들을 봤더니 이 돌덩이를 색깔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화산암 중에서도 어두운 분들이 있고 밝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분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우리는 크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심성암도 쭉 한번 어두운 분부터 밝은 거 나열을 해봤더니 뭐라고 할 수 있더라?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 대표적인 암석 요 2가지, 현무암과 화강암을 잘 기억하면 편하겠지? 자, 현무암은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어둡다라고 하는 거야.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색 원소인 마그네슘과 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밝은색 광물의 함유량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 밝은색 광물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 자, 바로 SiO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SiO2의 함량을 가지고 실제 구분을 하는데 이 SiO2의 함량이 적어. 그런데 얼만큼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52%보다 작으면 52% 이하인 경우에는 이쪽 왼쪽. 자, 그 다음에 63%보다 많다라고 하면 오른쪽.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나름 또 이름을 붙인다는 거지. 52% 이하인 이쪽 세로줄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기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염기성이 나왔으면 오른쪽 끝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산성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또 가운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중성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염기성암이다 라고 얘기 용어가 나오는 것은 요 같은 세로줄 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 산성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요 같은 세로줄 라인이 되겠는데 공통점은 SiO2 함량을 가지고 S63%보다 많다, 52%보다 작다. 중성암은 가운데 꼈으니까 조금 점점점. 그지? 그래서 양 사이드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또 가로줄로는 구분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다? 화산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오른쪽 라인 요거지. 싹 다 가로줄. 자, 첫 번째 줄을 얘기를 하는데 화산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자, 이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굳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야. 냉각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해. 우리는 이런 결정의 크기가 작은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어때? 반대가 되겠지. 여기는 냉각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며 여기는 결정의 크기가 어떻다? 크다.
자, 여기는 또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조립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 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추가되는 내용들만 얘기를 좀 해주면 요쪽 라인이야. 말 자체의 염기성함, 중성함, 심성함이다, 한성함이다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거고, 좀 디테일하게 SIOT 함량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요 퍼센테이지까지 배우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실제로는요, 화산암과 심성암 사이에 반심성암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 요 사이에 원래. 그래서 반심성암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여기에서는 실제로 암석도 존재를 해. 휘로감, 섬록감, 반학, 그 다음에 석영반암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늘 공부를 해서 알다시피 약간의 중간 라인은 좀 그렇죠. 뭔가 좀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걸 먼저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그마. 마그마의 종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마그마의 종류에 이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봐. 자, 마그마의 생성이다 라고 하는 건데 실제 마그마의 종류부터 먼저 본다 라고 하면 자, 마그마는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세 가지 종류.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똑같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방금 했어. 현무암이라고 하는 것은 SiO2 함량이 어떻다고 했어? 작다고 얘기했지? 아, 그러면 이 마그마도 똑같아. 그래서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겠다.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SiO2 함량이 어떻다? 52%보다 아래. 유문암질 마그마는 63%보다 어떻게? 위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 마그마들을 왜 세 개로 구분을 하는 거냐? 성질이 좀 다르고 만들어진 화산체 경사나 모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는요, 선생님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알겠지? 자, 일단 약간 더러운 얘기하겠지만 마음의 각오를 좀 하시고. 자, SiO2는요,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공유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릿속에 이미지는 약간 공유하는 게 많겠네. 좀 끈적끈적거릴 것 같아. 라고 잡아주면 제일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SiO2 함량이 많다라고 한 유문암질을 생각을 해보면 끈적끈적하겠네. 자, 그러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끈적끈적거린다는 것은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따라서 유동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 괜찮지? 자,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반대야. SiO2 함량이 적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점성이 적고 유동성은 크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온도까지 같이 생각해주면 이게 높고요. 유문암질이 온도가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온도는 이제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해. 자,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될 거야. 자,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생각해봐. 화산이 폭발했는데 줄줄줄 계속 흘러내린다는 거야. 그지? 잘 끈적거리지 않고.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더 심해지면 이렇게 그냥 쫙 평지가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이렇게 생긴 화산을 우리는 순상화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상화산의 순의 뜻은 뭐냐면 방패순이야. 방패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흘러가지고 그냥 땅이 됐네. 용암대지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나라 지역 중에 외워야 합니다. 순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제주도의 한라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용암대지 같은 경우는 철원 용암대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이 질문해. 이거 외워야 되냐고. 네, 외워. 알겠지?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는 그럼 어떤 거냐? 얘는요. 점성이 굉장히 커. 그러면 질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럼 끈적끈적거려서 형태가 요렇게 생겨.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종처럼 생겨서 종상화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 제주도에 똑같이 있어. 뭐가 있냐? 삼방산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상화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역시 또 퀘스천이 있겠지. 안산암질 가운데 있는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겠지. 중간이야. 그치? 중간이야. 자, 그래서 중간, 점, 다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사는요. 얘는 성층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그래서 이게 가운데 있는 분은 성층화산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둘 중에 순상화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당연히 완만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종상화산은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자, 어떤 분이 폭발력이 더 끌 것 같아요? 바로 유문암질일까? 현무암질일까? 질질 쫙쫙 흐르는 애. 이거랑 끈적끈적거리는 애가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애가 폭발력이 크겠어?
끈적끈적거리는 애야. 자, 따라서 유문함질 마그마가 훨씬 더 폭발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폭발력이 크고요. 자, 이것은 화산가스 성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번만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외우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똥으로 비교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요,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딱 쓰긴 좀 그러긴 하지만 설사 점점점 완전히 와닿지. 설사. 그렇죠.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알겠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요거 설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끝날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마그마의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나와. 알겠지? 얘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할 세 번째 내용이 정말 중요해.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할 건데 그때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게 계속 질문에 같이 나와.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마그마의 생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마그마의 생성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일단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돌덩이가 녹아야겠지. 자, 따라서 돌덩이 우리 암석입니다. 암석이 녹는 온도, 그것을 용융점이라고 얘기를 해. 암석의 용융점과 주변의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높아야 된다? 누구야? 누가 더 높아야 녹겠어?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지 녹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거나 이 경우에 따라서 마그마는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잘 들어. 쌤 뭐라고 했지? 첫 번째 뭐라고? 주변의 온도가 뭐 하면 된다? 높아지면 돼. 지금 뭐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암석의 용융점이 뭐 하면 된다? 낮아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자,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하면 돼? 높아지면 돼. 온도 상승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석의 용융점이 언제 낮아지냐라고 하는 거지.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요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 압력이 감소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에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외워야 돼. 무조건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프 이거 다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뭐랑 또 연결해서 나올 거냐면 우리 지구에서 실제 변동대에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는 거지. 자, 지구는요. 지구의 내부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어때? 그렇지. 상승해.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오면 되겠다. 그지? 자,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떻다? 상승하는 경우야. 지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상승하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위로 빵빵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판 구조론에선 뭐가 있는 거냐? 해령.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에서 뭐가 얘기한다? 열점.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압력의 하강, 즉 상승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고 이 경우에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물 유입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섭입대에서 나오는 거거든. 온도 상수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자, 실제 물 유입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쌤하고 그래프 하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변동대 같이 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우리 이 그래프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자, 무조건 나와. 무조건. 알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에서 오른쪽. 바로 이 가로 X축 같은 경우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그래프 그대로 해석해. 이렇게 가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자, 우리 1번 온도 상승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이걸 잘 봐야 돼.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깊이는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구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상승이 포인트였지. 따라서 올라가는 게 관심이야. 자, 위로 오게 되면 어떤 거더라? 상승하는 케이스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먼저 세팅된 건요.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자, 지하의 온도 분포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도 역시 온도가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팅된 그래프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좀 그려주시고요. 자, 이건 어떤 거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자, 이건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곡선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얘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방금 쌤이 그린 것처럼 자, 이 쌤 방금 그린 4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그래프야. 이건 그냥 뭐 주어진 데이터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역시 어때요? 아, 물이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보이잖아. 정말로 조금 온도가 낮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야.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하나씩 가본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온도가 상승해서 동그라미 1번 케이스가 되겠죠. 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1번 케이스 온도가 상승하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여기를 화강암이라고 썼는데 어느 케이스냐?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대륙지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륙지각 하부에서 일어나는 케이스가 여기는 1번 케이스예요. 화강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하면 안 들면 안 돼. 대륙지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케이스 압력이 낮아지는 케이스라고 하는 거지. 자, 바로 어디야? 얘 라인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있던 분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지.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네. 바로 압력이 감소하는 케이스, 상승하는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멘틀에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와서 상승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어떤 거다? 물이 없던 애가 바로 물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동그라미 3번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지. 자, 물의 유입에 의해서 용융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괜찮니? 자, 그래프 다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랑 관련 지어서 자,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각 학교들에서 대부분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변동대에서 자,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들어가. 자, 변동대라고 하는 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귀요미하게 요거 하나 그려볼게. 뭐지? 궁금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는 대륙지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세계에서 그냥 대륙판, 해양판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여기 빵빵 올라옵니다. 끝났죠? 이건 해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요 귀요미한 게 뭐게? 열점이었어. 그치? 자, 해령과 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대로 상승한다 라고 하는 거야. 결국 상승에 의한 뭐더라? 압력 감소. 몇 번 조건? 2번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2번 케이스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해양판이기 때문에 해양판은 뭘로 되어 있다?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까먹으면 안 되지. 통합과학부도 다 했던 내용이지. 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야. 자, 여기 섭입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대륙판은 뭘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 여기 섭입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그치? 자, 섭입하면서 어떤 일, 굉장히 온도, 압력 높아지고 마찰 장난 아니겠죠. 자, 이 베니우포이드 자체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퇴적물 자체 여기 같이 내려가잖아. 그리고 함수 광물 자체에서 자, 얘 포인트는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 물 유입인데 어떻게 물이 유입되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바로 누구냐면 함수 광물이다 라고 하는 거야. 광물들 중에서 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 광물 내에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이 빠져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 자, 물이 거꾸로 유입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바로 동그라미 3번 과정, 물 유입에 의해서 자, 용융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결국 이건 동그라미 3번에 의한 거야. 함수광물, 물 유입에 의해서. 자, 그럼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지. 자,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자, 뜨겁잖아 마그마, 그지? 무슨 일이 생기겠어? 대륙 지각을 온도에 높인다는 거야. 자, 따라서 대륙은 뭘로 돼 있었어?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 그지? 자, 따라서 얘가요. 녹아요. 온도 상승에 의해서. 즉 1번 조건에 의해서 녹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누가 있어? 현무안산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 둘이 믹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결과 finally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
안산함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충격과 공포. 오케이? 자, 따라서 혼합되거나 혹은 또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안산함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앞에 있는 해령과 열점은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아. 그지? 자, 그런데 마지막 거 조금 어려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거 별표 치고 외워야 돼. 알겠니? 자, 어떻게 순서 어떻게 돼? 먼저 섭입, 그지? 해구에서 섭입이 돼. 그러면 자, 섭입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해양판에서 섭입되면서 그에 있던 퇴적물들에 있는 함수, 광물에 의해서 물이 유입이 되고 물의 유입에 의해서 이 해양판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자, 얘가 상승하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여서 즉 온도가 높아지니까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결과 믹스가 돼서 뭐가 됐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됐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그 뒷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퇴정함에 대한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